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화학 법칙 중에서 한 가지인데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재료가 그대로니까 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무조건 그대로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응 일어날 때 same same 반응물의 총질량과 same same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아. 그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 그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 그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 자, 질량 보존의 법칙,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한 법칙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 자, 반응물의 총 질량과 그 다음에 생성물의 총 질량이 서로 같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서로 질량이 같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얘기를 해볼까요? 후라이팬에다가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름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약한 불로 느긋하게, 자, 날달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달걀 안에 있는 흰자와 노른자가 있을 건데 그것을 깨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지글지글 합니다. 그런데 자, 원래는 투명한 색이었죠. 그리고 흐물흐물한 액체 상태의 날달걀이 이제 고체 상태의 하얗고 센 노란 이제 고체 상태의 후라이가 될 거예요. 반응 전후가 되는 거죠. 반응 전후로 봤을 때 얘네들의 첨가된 물질이 없기 때문에, 기름 첨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첨가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질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서로 같다고요. 모양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새로운 물질이 됐지만, 후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됐지만 얘네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라부아제가 말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얘네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화학 반응을 할 때의 재료가 바로 이 원자들이 되는 거죠. 이 원자들의 종류가 변하지 않아. 첨가나 빼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변하지 않아요. 첨가나 빼거나 없다고요. 그냥 내가 반응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 반응물 그 자체 그대로 배열만 바뀌어서, 원래는 뭐 일자 모양으로 사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면 얘네들이 나선 모양으로 구부러져서 이런 식으로 배열만 바뀌어서 얘네들이 변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오늘의 할 내용 다 한 거예요, 이게. 자,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에서 모두 성립을 해요. 화학 변화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계란도 마찬가지. 날달걀 투명한 색깔에서 고체의 불투명한 색깔로 변했잖아요. 새로운 물질이 됐어요. 맛도 약간 달라요. 얘네들이 맛이 달라지고 성질이 달라지는 거, 새로운 물질이 됐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물리 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물리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태가 바뀐 것이요. 상태. 그 다음에 아니면 모양이 바뀐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달걀이 고체 상태인 얘가 됐으면 당연히 물리 변화 아닌가요? 아니에요. 투명색에서 불투명이 됐으니까 이거는 화학 변화예요. 그런데 설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탕이 물에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설탕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상태가 변해서 물리 변화. 자, 모양이 변했어요. 돌덩어리가 있었는데 내가 망치로 깨부셨어요. 그래서 이 커다란 돌덩어리가 가루가 돼버렸단 말이죠.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크기만 변했고 모양만 변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물리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모두 다, 자, 원래 재료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고 크기나 상태 변하고 혹은 배열만 변했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내용 끝이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물의 총질량과 같아.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 개수는 그대로 배열만 변화해.
질량 보존 법칙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 첫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먼저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화학 반응을 했는데 이 플라스크에 내가 반응 후 플라스크가 막 뿌옇게 흐려졌어. 흰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뿌옇게 흐려졌어요. 그럼 얘가 이제 뿌옇게 흐려진 그 물질을 앙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앙금이 생성이 되더라도 질량은 보존된다. 반응물과 그다음에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이 있었어요. 알갱이들을 보세요. 자, 질산은이 있었어요. 알갱이들을 보세요. 얘네들이 일단은 반응물이에요. 이렇게 반응물들의 알갱이들이 있었는데 생성물로 갑니다. 자, 생성물들로 갔을 때 나 이쪽으로 갈래. 이게 편해. 자, 생성물로 갔을 때 염화은과 질산 나트륨 배열만 바뀌었어요. 원래는 염화와 나트륨이 짝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 염화와 여기 질산은의 짝꿍이었던 은과 같이 짝꿍을 이뤘죠. 요렇게 서로 짝꿍을 바꿨을 뿐이에요. 배열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서로의 알갱이의 개수, 종류 바뀌지 않았죠. 그 다음 남은 나트륨이나 질산 같은 경우도 같이 짝꿍, 배열을 바꿨죠. 그 결과 종류나 개수는 바뀌지 않고 배열만 바뀐 상태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화학 반응을 한 거고 얘는 화학 반응의 결과 배열만 바뀌었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 맞죠? 자, 이 중에서 색깔이 아니라 지우개. 자, 염화은이라고 하는 애가 앙금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는 화살표는 우리는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앙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앙금. 자, 앙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뭐 돌덩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가 아니라 이제 플라스크에서 봤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흰색 앙금이에요. 염화은. 앙금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뿌옇게 흐려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가라앉겠죠. 이렇게 가라앉은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고요. 왜? 얘가 가라앉아도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반응 중에 어디로 뿅 하고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혹은 더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질량 보존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는 염화은을 만드는 화학식이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교과서에 나온 예들도 한번 볼게요. 탄산나트륨, 염화칼슘 얘네들이 서로 배열만 바꿔요. 그래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을 만들었고 나머지 물질도 이렇게 배열을 바꿨죠. 앙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새로운 물질이 첨가되거나 화학 반응 중에 첨가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응물의 총질량, 생성물의 총질량이 서로 같다. 그래서 얘는 앙금 생성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유 반응도 마찬가지로 질량 보존 법칙. 오케이? 자, 아이오딘과 칼륨, 질산, 납을 서로 결합을 시켜요. 화학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때도 앙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 탄산칼슘은 흰색 앙금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오딘과 납, 얘는 노란색 앙금이에요. 노란색 뿌옇게, 노란색으로 뿌연 이제 플라스크가 변하게 돼요. 뿌옇게. 자,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아이오딘, 칼륨, 질산, 납 얘네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배열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 맞죠? 자, 황산나트륨, 염화바륨 얘도 마찬가지로 앙금이 생성이 되어 질량 보존. 얘는 흰색 앙금입니다. 여기 탄산칼슘도 흰색 앙금,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누구야? 염화은도 마찬가지로 흰색 앙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 자, 화학식을 외운다? 아니죠. 화학식 외울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앙금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더 많이 물어보는 선생님은 앙금의 색깔까지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앙금이 일어났을 때 질량이 보존되느냐? 요 정도 물어보시고요. 자, 앙금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교과서 혹은 선생님이 주시는 교환에서도 앙금이 나올 수 있겠죠. 걔네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앙금 반응이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질량 보존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떻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지? 색깔이 흰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동그라미 X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앙금 생성 반응이었어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같아야만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흰색 염화은 앙금과 질산 나트륨 but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같아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 칼슘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흰색 탄산 칼슘 앙금과 염화 나트륨이 남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 기체를 발생시킬 거예요. 이제 뽀글뽀글하고 기체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화학 반응 중에 어떤 재료를 섞거나 아니면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질량 보존. 자,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닫힌 공간, 열린 공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화학 반응을 시킬 때에 이제 밀폐를 시키는 거죠. 그게 닫힌 공간. 어떤 기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질량을 그대로 재는 방법. 그러면 질량이 보존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닫힌 공간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 공간을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밀폐시키지 않고 오픈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기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질량이 생성물의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얘는 법칙이 성립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 왜? 질량 보존 법칙은요, 날아가는 기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반응의 결과물이 기체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 이산화탄소가 나왔는데, 요 기체가 나왔단 말이죠. 이 기체 자체도 생성물이기 때문에 생성물의 총 질량은 서로 같을 수가 있다. 같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부터 볼게요. 탄산 칼슘이 있어요. 자, 탄산 칼슘, 염화 수소, 염화 수소는 묽은 염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탄산 칼슘과 염화 수소가 있어요. 알게인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을 화학 반응을 딱 시켜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을 딱 시키면 탄산과 수소, 염화, 칼슘 얘네들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하면서 이제 배열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단 말이죠. 그 물질이 누가 있냐면 염화, 칼슘이 일단 있고요. 염화, 수소에 있는 염소들, 이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탄산, 칼슘에 있던 칼슘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배열을 다르게 한 거죠. 자, 남은 애들도 보면 남은 애들이 물을 이뤘고 또 남은 애들이 여기 이산화탄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닫힌 공간이에요. 닫힌 공간에서는 얘네들의 이산화탄소, 특히 이산화탄소, 얘가 날아갈 일이 없단 말이야. 닫혔으니까. 그 닫힌 공간에서 질량을 재면 일정하다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닫힌 공간은. 그런데 이제 열었을 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열었을 때 우리는 기체가 있으니까 이 기체에 이산화탄소가 싹 사라져 버린다고요. 얘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이제 질량이 내려가겠구나.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데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어느 예외 상황 없어. 무조건 우리가 공부하는 건 무조건 이제 성립을 한다. 질량은 항상 같다. 그냥 열었으니까 기체 날아가겠네, 감소하겠네. 요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들도 한번 볼게요. 자,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있어요. 얘네를 같이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묽은 염산이 마그네슘을 녹이면서 뽀글뽀글 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배열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수소. 묽은 염산이 HCl이니까 Cl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쓰였고 염화 마그네슘에서 쓰였고 자 H 수소가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고요. 닫힌 공간에서는 이 질량 그대로 내가 질량 측정을 하는 거니까 일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린 공간에서는 수소 화살표가 위로는 기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기체가 뽀글뽀글 날아가 버렸어요.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얘를 삭제를 해버리면 이제 질량이 줄어드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기했죠.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화학 반응 중에서 줄어드는 거 아니니까. 자, 아연과 묽은 염산을 같이 반응을 시켜요. 그럼 묽은 염산이 아연을 또 녹이겠죠. 자, 녹입니다. 그래서 염화 아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묽은 염산에 남아있던 수소가 뽀글뽀글 기체로 날아가게 돼요.
자, 닫힌 공간에서는 일정하지만 질량이 일정하지만 날아갔으니까 열린 공간에서는 날아갔으니까 감소하겠네요. 자, 과산화수소요. 얘는요. 화학식을 어떻게 쓰냐면 H2O2예요. 외울 필요 당연히 없어요. 얘를 그냥 가만히 두면 소독약 생각하면 돼. 소독약 중에서 내가 상처에다 뿌렸을 때 뽀글뽀글 거품 나는 애. 걔가 바로 과산화수소. 자, 얘를 딱 상처에다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물이 H2O죠. 그러면 여기에서 H2O2니까 수소 하나가 남아요. 산소 하나가 남아요. 산소 하나가 남으면서 이 산소가 뽀글뽀글 올라가 버린다고요. 닫힌 공간에서는 일정하지만 자, 열린 공간에서는 감소하겠죠. 하지만 질량 보존. 자, 탄산수소, 나트륨 얘는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를 내가 끓여요. 가열을 한단 말이죠. 가열을 하게 되면 얘가 또다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배열. 그 결과 탄산 나트륨, 그 다음 물,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바로 기체죠. 기체가 나타나요. 닫힌 공간에서는 일정하지만 얘는 열린 공간에선 나가버리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네. 질량 보존 법칙은 하지만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학식 외울 필요 없죠. 여기에 있는 기체들이 만들어짐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기체들이 날아가면 오픈된 공간에서는 이제 감소하겠구나. 질량이 감소하겠구나. 하지만 질량 보존은 보존이 되는구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린 용기에서의 기체 반응은 질량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용기의 뚜껑을 닫으면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같아. 닫힌 공간에서 탄산, 칼슘과 묽은 염산 반응시키면 염화 칼슘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돼.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똑같아. 닫힌 공간에서 아연과 묽은 염산 반응시키면 염화 아연과 수소가 생성돼.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똑같아. 총 질량은 같아. 총 질량은 같아.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같아. 총 질량은 같아.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자, 또 다른 조건도 한번 볼게요. 연소 반응이요. 연소 반응은 산소랑 같이 반응을 해서 태워지는 반응을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자,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는 나무 연소 반응이 나와요.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닫힌 공간에선 일정해요. 모든 닫힌 공간에선 다 일정해요. 질량은 무조건 일정해. 그런데 열린 공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나무를 내가 연소를 시키면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일 때 이 불이 붙을 조건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산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는 산소와 재료가 되는 나무까지도 다 질량이 측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내가 나무를 태워요. 나무를 태우게 되면 나무는 무엇과 무엇을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산소는 O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놈들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배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쟤는 탄소 약간 부분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CO2예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도 H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H2O.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그대로 개수와 종류 변함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질량 변화는 없다. 일정하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열어버렸어요. 열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산화탄소가 기체란 말이죠. 기체. 날아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기체 반응이랑 동일해요. 날아가니까 열린 공간에서는 당연히 줄어든다. 하지만 질량 보존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무 말고도요. 탄소를 가지고 있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 종이라던가 숯이라던가 또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이 칠판은 안 돼요. 유리니까 안 돼요. 자, 그런데 나무라든가 숯이라든가 연필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태우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똑같은 연소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철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강철솜은 뭐냐면 철로 이루어진 애예요. 얘를 내가 연소를 시켜 불을 붙여버리면 주변에 있는 산소가 이 철에 딱 결합을 해서 강철솜이 산화철이라고 하는 녹슨철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닫힌 공간에서는 일정하겠죠, 질량이. 그런데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 한번 조건을 살펴볼게요. 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있어요. 반응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연소를 시켜요. 부글부글부글 끓여요. 자, 그러면 여기 철에 산소가, 주변에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요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녹슨 철, 산화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교과서에서는 산화철 2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재료, 알갱이의 종류, 개수 똑같은 애들이 그대로 이제 조합만, 배열만 다르게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닫힌 공간에서는 일정합니다. 질량이 일정해요. 질량 보존 법칙. 그런데 열린 공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부터 열린 공간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요 조건에서 내가 이렇게 질량을 측정을 할 때, 무게를 측정할 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철만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이후에 측정하는 애는 여기 주변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산화철이라고 하는 애를 측정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알갱이로 표현을 해보면 반응 전에는 이 질량만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이 질량까지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이 바깥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알갱이들을 측정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알갱이들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얘가 증가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은 산소랑 같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맞다. 그런데 열린 공간에서는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질량이 산화철이기 때문에 산소가 더 들러붙었기 때문에 얘가 질량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닫힌 공간에선 일정했고요. 이미 내가 반응할 산소까지 다 질량을 측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 후까지도 질량이 일정해요. 자, 열린 공간에서는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 반응물인 산소를 측정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이 공간에서는, 이제 이후의 공간에서는 결합한 산소까지 측정이 됐기 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에서는 산소가 같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린 공간에서의 연소 반응은 질량이 줄거나는 것으로 보여도 닫힌 공간에서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똑같아. 닫힌 공간에서 강철소음 연소시키면 산소와 결합해 산화철의 질량은 강철소음과 산소 질량의 합과 같아.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same same 반응물의 총 질량과 same same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아. 그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 그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 변화를 반드시 기억해. 앙금 생성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은 항상 일정해. 기체 발생 반응, 열린 공간 질량 감소 나무 연소 반응, 열린 공간 질량 감소 금속 연소 반응, 열린 공간 질량 증가 공통되는 반응, 닫힌 공간 질량 일정.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 개수는 그대로, 배열만 변화해 질량은 그대로. 자,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이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 얘네들은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 상황이 달라져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일정이 계속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속적으로 뭐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반응, 그 다음에 나무 연소 반응, 강철솜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케이스를 얘기를 했지만 다 질량은 보존이 되더라. 요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예시들 있죠. 화학 반응의 예시들.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셔서 이제 앙금과 기체들만 잘 기억을 하시고 질량 보존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